이런 것까지도 입증을 통해서 피부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경우죠. 보험금 제대로 받는 그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준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유튜브의 주제는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기성 피부 섬유 6종,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은 진단명에도 나와 있죠. 피부 6종입니다. 결국 피부에서 발생되는 병변으로 윤기성 섬유 6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피부에서 병변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 병변이 무엇인지 피부과에 가서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판단하다 보면 이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피부과에서 많이 진단이 되고 치료 역시도 이 광선 치료, 연고 치료 그걸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서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피부 질환으로 일종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죠. 보험에서 그럼 이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이 피부에서 발생되다 보니 피부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지금 현재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은 형태학적으로든 질병분류 코드든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보험에서는 암 진단군과 소외감이라는 경계성 종양 진단군과 피부암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질환 자체가 암이면 암 진단금이 인정되는 거고 진단 자체가 경계성 종양이랑 피부암으로 진단이 된다 그러면 소외감, 유사암이 진단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암 진단금의 10분의 1 내지 5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이 현재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계성 종양 진단금 소외감이 분류되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피부암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피부암은 보험에서도 소외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의 아주 적은 금액만 인정이 된다는 게 이 분쟁의 핵심 요인입니다. 당연히 분류되는 기준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암에서 이제 경계성 종양이나 피부암으로 분류가 되면 소외금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보험에서의 기준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는 경우죠. 지금 현재 8차 KDC상 분류 기준도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보험회사 역시도 이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으로 진단되면 이런 기준들이 있다. 8차 기준상 이 경계성 종양, 형태학적으로 1로 분류되는 경우가 소외가문인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이 피부에서 발생이 되든 현재 8차 KCD라는 한국표준 질병으로 분류되든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된다라는 기준상으로도 보험에서는 소외감으로 분류되고 피부암이라는 분류 기준으로 적용되다 하더라도 보험에서는 소외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진단금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거는 이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의 분류 기준이 보험 약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당연히 기준들이 달라지겠죠. 8차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7차, 6차, 5차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입증하고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분류 기준이 보험 약관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기준대로 적용을 해보고 대응해보고 입증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의학적인 입증도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피부암이 아니다라는 걸 또 입증하기 위해 어디까지 진단됐고 어디서부터 조직검사에서 어디서부터 이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이 생겼느냐, 진피, 어디 피하 조직까지 이런 것까지도 입증을 통해서 피부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경우죠.
결국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해결책.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서 보험회사에서도 암 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이 유튜브의 핵심 주제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의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어 있고 피부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어떻게 진단서를 변경해야 되느냐?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사가 내려준 진단서를 보험을 위해 진단서를 변경한다고 요구한다고 해당될 수 있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진단서, 경계성, 피부암으로 진단된 진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에 맞는 입증 근거를 토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인 손해사정사 분들이 하는 경우고, 저 역시 그런 부분들로 진단서 변경 없이 진행을 한다라고 꼭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진단 질문도 있습니다. 간혹 이 진단 자체가 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예를 들면 피부암도 아니고 경계성 종양도 아니로 분류가 되어 있는 진단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을 청구하면 이제 회사에서 조사, 현장 심사, 의료 자문을 통해서 결국은 병리학적 진단이 질병 분류 진단하고 다르게 병리학적으로, 형태학적으로 경계성 종양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분류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병리학적 진단 기준을 입증하냐 안 하냐에 따른 게 결국 해결점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의뢰자분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제 피부 병변으로 병원에 가셨고, 진단 자체도 일반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결국 이 사례를 손해사정을 통해서 일반 암을 진단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단서, 이 보시면 윤기성 피부 섬유육종으로 진단받았지만 이 진단 자체가 알상 일반암 진단금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진단명과 이 질병 분류 코드를 잘 한번 참조해 보시고 이렇게 진단받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단서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암 진단 분류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에 해당이 될 수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이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검사상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이 맞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형태학적으로 분류 진단 코드, 조직검사상으로도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렇지만 일단 저희 손해사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이 피부암이 아닌 일반암이 맞다라는 근거도 확보했고, 진단서 당연히 변경 없습니다. 이 의료적인 자문과 입증 근거를 통해서 이 일반암에 해당된다라는 손해사정서를 준비했고, 작성했고, 제출했고, 의견 진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암 진단금 전액 인정됐던 사례입니다. 우리 포유 손해사정은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견과 사례, 다수의 사례, 직접 손해사정사분들이 상담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윤기성 피부 섬유육종으로 진단받았다면 비교해 보시고 검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윤기성 피부 섬유 6종이란 진단은 현재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보험에서 소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피부암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피부암 진단으로 따른 또 소액암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입증한다 그러면 윤기성 피부 섬유 6종도 일반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와 이런 검토를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검토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사 쪽에서 해당이 안 된다라고 확실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검토해 보셔야죠. 노력해 보시는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런 윤기성 피부 섬유육종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주였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